What to expect from the world's sixth mass extinction? Corey Bradshaw, a professor of global ecology at Flinders University in South Australia, said about 1/3 of the world's food supply relies on pollinators, such as bees. And if they die out, agricultural yields could plummet. 꿀벌의 죽음과 식량의 위기에 대한 기후위기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네,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가 올해 초부터 6번째 대멸종에 관한 기획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기후위기로 인한 꿀벌의 죽음, 그로 인한 전지구적 식량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종자식물은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묻는 수분작용을 거쳐야 작물의 번식이 가능합니다. 꽃잎 속에 들어가 꽃가루 범벅이 된 꿀벌이 꽃가루를 엉겨준 덕에 식물은 열매를 맺고 번식을 하는 거죠. 맞아요. 꿀벌도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아는 작은 꿀벌 말고 조금 큰 호박벌가 있어요. 범블비. 네, 맞아요. 범블비. 이미 2015년 네이처의 Climate Change Crushes Bee Populations 논문에서 기후위기로 호박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경고했는데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 거죠. 네, 온도에 민감한 벌들이 급격히 상승한 기온에 적응하지 못해 병들거나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 슈퍼태풍 등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아예 사라져버려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매년 5월 21일 월드 비데이로 정했는데 작년에 안젤리나 졸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꿀벌 증발 미스테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월동에 들어간 벌통을 봄 준비를 위해 열어보니 죄다 사진처럼 비어 있었다는 거죠. 전체 피해 규모가 약 1억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현상이 최근에 거창, 창녕 등 경남 지역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은 CCD, Colony Collapse Disorder라고 하는데 인간이 모르는 신종 바이러스, 해충제, 기상이변이 원인이라고 분석해요. 21세기 들어서 꿀벌의 군집붕괴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자파 때문에 꿀벌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농작물에 뿌리는 농약 때문에 꿀벌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발생하는 꿀벌 집단 실종 사태는 큰 일교차에 의한 현상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지구가열 때문에 겨울철 평균 기온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한낮에는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꿀벌들이 따뜻한 날씨에 벌통 밖으로 나와서 외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해가 조금만 지면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에 민감한 꿀벌떼가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디선가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도 겨울에 이제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고 추워지면 거기 나뭇잎 피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큰 문제인데 꿀벌도 뭐 비슷한 문제 아닐까. 거기 뭐 어떤 날 갑자기 더워지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뭐 생각하는데 또 바로 추워지면 그러니까 밖에서 막상 나갔는데 너무 추운 거야. 네, 그렇죠. 네, 아마 조금 더 연구 필요하겠지만 지구 가열이 꿀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사라질 거예요. UN FAO에 따르면 지금 당장 꿀벌이 사라진다면 100대 농작물의 생산량이 약 29%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네, 실제로 그런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세계 식량 물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그래프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2021년 전 세계를 덮친 이상기후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냥 장 보러 가도 네,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왜 이렇게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인 게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30%가 되지 않거든요. 비싸죠?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인 쌀의 자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식량 자급률이 낮다라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데 막상 전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쌀 외에 다른 먹을거리를 구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곡물을 생산하는 미국의 중서부 같은데요. 네, 이 미국의 중서부가 미래에는 이렇게 야자수만 가득한 곳으로 바뀌네요. 맞아. 이거 500년 후인데 RCP 4.5 아니면 4.5 이상이면 500년 후까지는 온도가 한 4도에서 6도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쥐락이나 백악기 때는 지구 전체 평균 표면 온도가 지금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높았을 뿐이거든요. 그때 바로 지구가 이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일을 막아내지 않으면은 충분히 지금 곡창지대가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름을 나고 있는 지구 반대편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극한의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뒤덮은 열돔 현상이 남미 지역에도 발생해서 아르헨티나에서는 40도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는 다 그냥 45도 정도 된 것 같은데. 상상이 안 돼요. 네. 네.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세계 2위 수준의 식량 수출국이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 desde mediados de diciembre esto veníamos en caída libre por las altísimas temperaturas y las precipitaciones escasas, ¿no? Realmente las pérdidas son en el orden del 60% para el maíz, por ejemplo. Y bueno, dependiendo de las nuevas lluvias o futuras lluvias, veríamos cómo sigue el resto de los cultivos, ¿no es cierto?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곡물 수출을 많이 하는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은 앞으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후위기는 이미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폭염, 한파, 슈퍼태풍,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으로 또 한편으로는 동식물 멸종과 식량 위기로 다가옵니다. 이미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기후 위기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후재앙을 해결할 유일한 주체는 우리 인간뿐입니다.